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의 시가지. 한 테러범이 민간인의 머리에 총을 가져다 대는데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나타난 이 제이드라는 인물. 마치 번개와도 같은 빠른 속도로 어딘가를 향하는데 인질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테러범의 앞으로 간 것이었죠. 그리고는 인질의 머리에 또 한 번 전기가 흐르고 자신이 신경 써야 하는 인질은 이미 죽어버린 후 자신을 겨누는 테러범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제이드입니다. 순식간에 한 테러범을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버리는데요. 그리고는 붙잡혀 있는 인질들을 전부 쏴 죽여 버립니다.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한데 그리고 나서야 테러범들을 전부 처리하네요. 히어로들의 대원칙, 소수보다는 다수를 구하라. 언제부턴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해졌죠. 임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히어로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오늘도 어디론가 향하는 제이드. 사람을 죽이고는 태연하게 양옆에 여자를 끼고는 클럽으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제이드가 들어간 클럽을 바라보는 한 여자. 자신을 막는 가드들을 전부 눕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자는 곧장 제이드에게로 향하는데요. 제이드는 여자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주먹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여자의 실력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자신이 당한 사실에 분노하는 제이드입니다. 여자는 단검을 들고는 제이드에게로 달려드는데요. 제이드는 빠른 속도로 여자의 단검을 잡아버리고 맨손으로 간단하게 단검을 부셔버리는데요. 이어서 여자에게 능력을 사용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제이드가 더 강했던 걸까요? 여자는 제이드에게 밀려 폭행당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제이드는 오싹한 기운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자신의 손을 잡은 여자의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제이드의 능력을 사용해 공격을 해오고 제이드는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고 말아버리는데 이어서 여자의 공격에 당하고 마는 제이드. 쓰러지기 직전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를 보게 되고 그렇게 제이드는 여자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이드가 죽고 경찰이 조사를 나왔는데 제이드의 시체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세게 열리는데 한 남자가 제이드의 피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미 죽어있는 제이드에게 말을 거는 이 남자. 제이드의 피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남자의 머릿속에는 무언가가 떠오르고 남자는 피를 맛보고 제이드의 기억을 본 것이었죠. 이 괴상한 능력을 지닌 남자는 바로 사이코라는 인물입니다. 이 세계에서 히어로 클랜이란 대부분의 히어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오래전 빌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만들어졌죠. 세상은 히어로 클랜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이화는 클랜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죠. 겟백이라는 한 음식점. 이화는 그곳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사장님의 말로 보아 오랜만에 출근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화를 지켜보고 있는 사이코인데 사이코의 기척을 눈치채고 순식간에 제압해버리는 이화. 사이코는 이화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화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는 그곳에서 보자고 합니다. 사이코가 말한 장소는 바로 통제구역. 약속한 장소로 향하는 이화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화를 저격하고 있었는데요. 약속과는 다르게 이화를 노리던 사이코였죠. 멀리서 저격총으로 이화를 향해 발사하는데 동물적인 감각으로 총알을 피하는 이화. 자동차의 백미러를 떼어내서 구석으로 숨는데요. 저격수의 위치를 찾기 위해 거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인 새총을 꺼내는데요. 새총을 저격수에게 발사하는 이화입니다. 사이코는 이래야 재밌다면서 자리를 옮깁니다. 이화는 다리에 제이드의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사이코가 있던 건물로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사이코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화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 빠르게 사이코를 무력화시키는 이화. 오히려 박치기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사이코를 밀어넣고 공격하는데 그때 벽에서 이화를 향해 뻗어나오는 두 손. 다른 히어로가 사이코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화는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히어로를 업어치는데 꽤나 강해 보이는 자신을 공격한 히어로 바이퍼. 단 둘이 보자고 했었던 사이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이퍼와 다시 대결을 시작하는 이화. 하지만 사이코와는 다르게 강했던 바이퍼인데요. 바이퍼에게 일격을 맞고는 쓰러지는 이화. 사실 바이퍼의 능력을 사용해 도망치는 것이었죠. 사이코와 바이퍼는 이화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밖으로 나온 바이퍼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는 이화라고 생각해 그곳으로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화는 소리로 바이퍼를 유인하고는 사이코에게로 갑니다. 사이코는 이화를 향해 총을 발사하고 이화는 그런 사이코에게 단검을 날려버립니다. 단검에 맞은 틈에 사이코에게 접근한 이화. 하지만 뒤따라온 바이퍼에게 일격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이화가 쓰러지는 걸 누군가가 지켜보네요. 한편 이화는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나 보는데 바이퍼에게 당해 결국 다시 쓰러져 버립니다. 이화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는 그대로 처치해버리려 하는데 그때 바이퍼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대로 바이퍼를 일격에 처치해버립니다. 강자였던 바이퍼도 반응해보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이화를 도와주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화를 구출해 치료해주는데요. 이화는 정신을 차리자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의 뒤를 노리고 남자는 자신들의 정체를 네임리스라고 말해주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히어로와 빌런 연합의 전쟁, 그곳에서 살아남은 잔당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네임리스의 의사를 맡고 있는 벡터라네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소녀, 엔젠이 찾는다면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엔젠이라는 인물에게로 향하고 이화는 이들을 제압하고 벗어날 궁리 중인데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네임리스의 아지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각 히어로 클랜, 이화를 놓친 사이코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 엔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일명 웃는 남자라고 불리는 유명인사인 듯 하네요.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의 거물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화를 부른 엔젠은 누가 할 거냐고 묻고 어린 소녀가 무기를 들고 이화에게 돌진하는데요. 공격하는 모습이 꽤나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화는 엄청난 실력으로 소녀를 압도하는데 그러자 자신이 졌다면서 손을 건네는 소녀입니다. 이화는 엔젠에게 목적이 뭐냐고 묻고 엔젠은 자신들의 목적이 바로 클랜을 무너뜨리는 거라는데 심지어는 이화의 가정사마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어로 클랜 17지부를 괴멸시키겠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한참 실력이 높은 엔젠, 이화는 아직 그들을 따라가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들을 따라잡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가게로 출근한 이화. 이번에도 사이코가 이화에게 접근했는데요. 사이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화에게 말을 걸고 이화에게 자신의 사이드킥이 되라고 하네요.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형하거나 자신의 몸을 매개체로 불을 일으키는 등 선택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기프트. 기프트를 사용하는 이는 평범한 사람보다 긴 시간을 살지만 그들이 자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는 이화의 모습. 클랜의 가드타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드타워를 지키는 경비원에게 접근한 이화. 그들은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는 가드타워의 가장 상관이 있었죠. 이미 이화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는 이화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두 능력자의 싸움. 그레이맨은 이화의 정체를 궁금해하는데 이화는 사실 그를 이미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수십 번도 넘게 해치울 수 있었죠.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화인데요. 자신이 이화에게 밀리는 사실에 분노하는 그레이맨. 갑자기 이화에게로 쏘아져 오는 그레이맨의 무기. 가드타워가 절반으로 잘라질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레이맨의 능력은 바로 무기화였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 열량이 필요한 것처럼 기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기, 즉 에스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질 간의 싸움은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로 판가름나죠. 사람마다 에스트의 총량은 가지각색. 이화는 제이드의 기프트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지만 바이퍼의 기프트는 몇 초가 한계였습니다. 그렇게 기프트를 사용해 맞붙는 두 사람. 하지만 이내 그레이맨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자신의 모든 에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이화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죠. 가드타워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그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화인데 그런 이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어로 빅토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화에게로 바로 접근하고는 인사와 함께 가벼운 딱밤을 이화에게 선물하는데요. 위력이 말도 안 되는 딱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공격에 반응한 이화. 빅토리아는 가장 강한 9명의 기프트 사용자인 엘더였고 그들은 클랜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괴물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제이드의 능력을 사용했지만 맨손으로 막아내는 빅토리아. 거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이화를 공격하는데 공격에 당해 축 처져 있는 이화의 모습. 빅토리아의 어깨를 잡고는 알 수 없는 기프트를 사용하는데
곧이어 엄청난 폭풍이 일대를 덮치는데요. 빅토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폭풍을 걷어내지만 이화는 그 틈을 타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배달원이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배송지는 다름 아닌 처음 보는 건물, 바로 네임리스의 아지트 건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네임리스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 하네요. 배송이고 뭐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빠른 속도로 그들에게서 도망쳐보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다가온 존이 공격하고 빠른 몸놀림으로 존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이화와 존에게 앞뒤를 가로막히고 마는데 스피드에 있어서는 꽤나 자신만만해 보이는 이 남자. 하지만 이화는 이 남자의 능력을 알고 있는 듯한데 바로 동전이 떨어지는 동안 신체를 투명화하는 기프트였죠. 에라 모르겠다라며 냅다 동전들을 던지는 남자. 그리고 그 순간 투명화를 시켜 도망가려는데 남자의 기척을 눈치챈 이화입니다. 얼굴에 냅다 발차기를 매겨주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순순히 제압되는 남자인가 했지만 비장의 수가 남아있다면서 동전을 튕기는데 어떻게든 이들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 하지만 이미 그 앞에는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고 레이첼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버리는데 레이첼의 식물에 몸이 뚫려버리는 남자. 그대로 정신을 차려보니 한 숲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레이첼이 만들어낸 정원이었죠. 이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레이첼을 죽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인 로지스, 평범한 물류회사처럼 보이지만 돈만 준다면 어떤 물건이든 구해준다는데요. 특이한 점은 큰 회사지만 사장의 존재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는 점. 그리고 체인 로지스의 본부로 들어온 남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암고를 말하는데요. 구호라고 불린 남자는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자 그곳에는 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인 로지스의 본부에 잠입한 엔젠 일당들. 길의 끝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엔젠 일당에게 덤벼들기 시작하고 엔젠은 기프트를 사용해 가볍게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17지부를 날릴 폭탄을 가지러 왔다는데요. 얼굴을 보더니 체인이 아니란 걸 알아챈 엔젠. 시끄러운 소리에 진짜 체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체인은 엔젠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데요. 두 사람은 전쟁 당시 같이 싸웠던 전우였었죠. 그렇게 엔젠에게 폭탄을 넘기게 된 체인. 하지만 그도 엔젠의 클랜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클랜의 지하로 들어가는 트럭 한 대. 그 트럭에는 엄청난 양의 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폭발이 클랜 지부 건물을 덮치고 그곳에서 엔젠을 기다리는 히어로들. 그리고 엔젠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네임리스 멤버들입니다. 샤프슈터가 이들을 발견하고 활을 겨누는데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는 이화의 모습. 엔젠은 존에게 히어로들을 끌어내리라고 하고 존은 건물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존에게 달려드는 히어로들. 엔젠을 제외한 네임리스 멤버들이 히어로를 맞습니다. 이화 역시 한 명의 히어로를 마크하는데 구호에게서 빼앗은 투명화 능력을 사용하는 이화. 클레이모어의 몸에 와이어를 걸어버리는데요. 그대로 건물에 그를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검을 사용해 그에게 공격을 시도하는데 클레이모어의 능력인 부식으로 검이 부서지고 말고 이화는 그 모습을 보고는 평범한 무기는 안 되겠다는데 빛으로 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화의 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유자를 직접 죽인 경우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빌린 기프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발동한 시점부터 시간 제한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소유자를 죽이기 전에는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빅토리아의 기프트를 사용하는 이화. 한편 그 시각 엔젠 역시 기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난 어둠의 힘을 몸에서 내뿜고 그대로 건물까지 어둠의 힘으로 계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계단을 통해 클랜 건물 안으로 진입한 엔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부장 헤비 스모커. 엔젠을 위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연기의 힘으로 엔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기의 힘은 엔젠의 어둠에 먹히고 엄청난 크기의 어둠의 구가 건물에 생성되는데 한편 샤프슈터를 상대하고 있는 레이첼. 샤프슈터는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녀의 기프트는 바로 무조건 명중하는 화살이었죠. 6번째 화살만큼은 무조건적으로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원거리 능력인 샤프슈터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하고 더 늦기 전에 그녀에게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식물로 샤프슈터를 잡기 일보 직전 샤프슈터 역시 함정을 파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쪽에 에스트 화살을 관통당한 레이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데요. 웃으면서 죽지 않겠다며 존을 부르는 레이첼. 그 소리를 듣고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는 존.
순식간에 레이첼과 자신의 상대를 맞바꿉니다. 그렇게 레이첼의 공간으로 들어온 스톰피스트. 레이첼은 스톰피스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깥과 다르게 강력한 모습의 레이첼. 하지만 버티는 것에는 자신이 있어 보이는 스톰피스트인데 레이첼은 승부는 이미 끝났다며 무기를 내려놓고 그 순간 스톰피스트의 팔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승기를 완전히 잃고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레이첼에게 잡히고 말고 레이첼은 그에게 깔끔한 최후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스톰피스트를 처치하는 레이첼입니다. 한편 이화와 클레이모어의 싸움. 순간적인 기지로 이화가 그를 쓰러뜨리는데 사이코가 이화에게 그를 살려달라 부탁했던 것이었죠. 클랜에 어울리진 않지만 고지식한 마인드의 클레이모어. 이화는 그의 검을 빼앗아 가기로 합니다. 한편 엔진과 맞붙고 있는 헤비 스모커. 엔젠의 강력한 공격에 팔 한쪽을 잃게 되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팔을 만들어내고는 최후를 직감하며 최강의 공격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엔젠. 다시 한번 엔젠을 덮치는 연기 고래인데요. 하지만 엔젠의 실력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헤비 스모커는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였죠. 헤비 스모커가 패배한 것을 알아차린 히어로들, 그리고 출격 준비를 끝마친 사이코입니다. 한편 샤프슈터 역시 스모커의 패배를 보게 되고 도망치기 위해 섬광탄을 뿌려대는데 존은 섬광탄을 맞고 시야를 놓치게 됩니다. 그 사이 도망친 샤프슈터의 앞에 나타난 벡터. 그녀에게 이상한 약물 총을 들이대는데요. 빠른 속도로 반응해보지만 벡터의 능력은 공간이동. 능력을 사용해 샤프슈터를 잠재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엔젠에게 신호를 보내는 벡터입니다. 벡터의 신호를 보고는 천천히 내려오는 엔젠. 그때 누군가가 엔젠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그것은 바로 중무장한 사이코였습니다. 순식간에 엔젠에게 접근해 총을 들이대는데 엔젠 역시 쉽게 당해주지는 않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는 사이코의 모습. 그런 사이코의 뒤로 존이 접근을 하는데요. 존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사이코. 그대로 존의 상반신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사이코의 중무장 전투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엔젠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둘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엔젠은 사이코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코는 능력을 사용해 과거를 읽을 수 있었고 그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를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코의 능력을 알아챈 엔젠. 사이코는 엔젠을 끝장내기 위해 힘을 전부 사용하고 그런 사이코의 검이 엔젠을 배역하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가 사이코의 몸의 한계였습니다. 모든 걸 바쳤지만 엔젠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둘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네임리스 멤버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벡터는 샤프슈터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 무언가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챈 이화. 한편 엔젠은 사이코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이코는 자폭을 결심하고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고장난 수트로 인해 자폭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를 베어가는 엔젠의 검을 바라보는데 엔젠의 검을 막아내고 사이코의 앞에 선 여자. 헤카테라는 이름을 가진 히어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엔젠의 어둠의 구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바로 히어로인 빅토리아였죠. 헤카테는 사이코를 불러매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엔젠을 향해 빅토리아가 날린 미몽의 검. 그대로 도시의 땅을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다행히 네임리스 멤버들은 멀쩡해 보이고 엔젠은 미몽의 검에 당해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빅토리아는 왜 다시 돌아왔냐고 하는데 그 여자라는 단어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엔젠은 빅토리아에게 왜 자신을 막냐고 묻고 철의 마녀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름을 듣고는 더욱 흥분하는 빅토리아의 모습. 엔젠은 자신이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는데 이화는 엔젠을 빅토리아에게서 구출할 생각을 하고 그때 이들을 향해 접근하는 헤카테. 이화와 네임리스 멤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둘 사이를 가르는 엄청난 힘의 파동. 이화의 스승이 이화를 구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이화는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화의 스승은 헤카테와도 아는 사이 같아 보이는데 헤카테는 곤란해하며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이화의 스승은 바로 전 엘더인 유신이었습니다. 유신은 빅토리아에게 자신을 안내하라고 하죠. 그렇게 엔젠을 붙잡은 빅토리아에게 향하는 유신. 다짜고짜 빅토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틈을 타 엔젠에게 접근한 이화. 빅토리아는 유신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해보라고 합니다. 엔젠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엔젠은 히어로가 아닌 빌런들에게 외치고 있다면서 연합의 정당한 후계자는 네임리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데요.
모든 일의 중심에 엔젠과 이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모든 말을 듣고 다시 검을 드는 빅토리아. 유신 역시 자신의 힘을 개방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엄청난 힘이 이곳에서 격돌합니다. 전 엘더답게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유신입니다. 한편 네임리스는 아지트로 복귀하고 엔제는 이화를 찾아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클랜의 하부 조직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블랙핸드라는 클랜의 첩보기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요인 암살이나 뒷공작 등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화의 언니가 블랙핸드 요원이었을 것 같다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네임리스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많은 빌런들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종이를 한 장 주는데 신규 히어로가 되어 스파이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이화는 자신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엔제는 필요할 때 이화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화는 히어로가 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이화가 타고 있는 객실의 문이 열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고양이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말을 걸고 자신은 필이라고 하는 기자라고 소개하는데 더스트 시티에서 온 이화에게 관심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화는 대답을 빌미로 밥을 얻어먹고 자신은 폭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바로 유신과 빅토리아의 싸움이었죠. 아무튼 자신은 모른다면서 시침이 뗀 이화입니다. 필은 자신의 감이 틀리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필이 밖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기관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채는데요. 벤데타라는 무리가 기차를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벤데타는 원하는 것은 열차에 탄 히어로 베어너클. 1시간 안에 데려온다면 모든 사람을 풀어주겠다는데 그렇지 않다면 모두를 몰살시키겠다고 합니다. 열차에서 총을 쏴대는 벤데타 일당. 이화는 기프트를 얻을 생각인데요. 이화를 보고 총구를 들이대는 일당인데 이화는 자신이 히어로 지망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날아오는 총알을 쉽게 피해버립니다. 일반인은 이화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죠. 한편 다른 열차의 칸, 인딜들이 붙잡혀 있고 벤데타로 보이는 인물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에게 접근해 칼을 붙잡는 벤데타 간부 스카. 어깨동무한 남자의 능력을 보고는 웃어넘기는데 스카의 명령으로 밖을 확인하러 나가는데요. 그곳에는 벽을 긁고 있는 고양이가 있었고 남자를 노리기 위해 함정을 판 이화였습니다. 필은 상대가 호락호락한 녀석들이 아니라는데 벤데타는 바로 빌런 조직이라면서 리더인 토카타는 탈옥수 출신 베어너클과 악연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벤데타의 행동대장인 스카도 위험하다는데 엄청난 다혈질에 실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난 공격이 이화를 향해 쏘아지고 공격의 주인공은 바로 스카였는데요. 히어로를 죽이기 위해 등장한 한 소녀. 히어로 킬러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32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